네, 디스피어 관련한 내용을 진행할 거고요. 진행하면서 PDF 내용도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라이트박스 툴에서요. 보시면 아래쪽에 이 리스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리스트를 쭉 살펴보시다 보면 후반부 쪽에 네, 보면 46번에 이건 여러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컴퓨터마다 세팅이 다를 수 있는데요. 후반부 쪽에 G스피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G스피어를 선택된 상태에서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Shift 누르고 하시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에디트 하셔야겠죠? T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위치에서 얘를 더 그려서 할 건지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하나 더 클릭해서 드래그 하나 더 해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릴 수도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로. 지금 여기 하나가 있고요. 여기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Alt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다시 없어집니다.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점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그리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편집 모드와 이동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상태에서는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동 모드에서는 선택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모양을 다시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더 길게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길게도 이렇게 빼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드로우 모드로 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중간에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여기 가운데를 클릭하시면 추가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또 하시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스케일로 이동하시고 스케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편집을 할 수 있는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이걸 가지고 간단히 인체형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lt 누르고 다시 마이너스 해서 F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X를 누르시면요. 이게 지금 표시가 지금 돌렸죠? 여기 이쪽으로 60도 놓고 돌려서요. 그래서 보시면 X 눌렀을 때 양쪽에 시메트리하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똑같이 그려낼 수도 있고요. 스케일 좀 조정하면서 위치 조정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만들어진 이 외형들이 나중에 폴리곤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또
어, 추가로 이제 이 위쪽도 예, 쪽을 하나 더 만들고 이것도 좀 하나로 해도 되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 두 개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두 개씩 해서 올려서 양쪽 팔로 어차피 나갈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그래서 접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탑에서도 보시고
네, 이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가운데를 또 해서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이지만 예, 뭐 여러 가지 더 추가해서 모양들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좀 너무 크게 근데 이거 지금 X가 좀 빠져 있네요. X로.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 수 있고요. 꼭 관절 구조를 가지고 하면 도움은 되지만 꼭 구조에 얽매인다기보다 실제 외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 두고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A를 누르시면 이렇게 네,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폴리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다시 A 누르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지스피어 상태로 이렇게 쭉 그리고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요. 드로우 하시고 그 다음에 이동하시고 스케일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드로우로 중간 관절 사이 스피어 사이에 추가해서 중간에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원하는 형태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스피어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를 누르시면 A가 이제 어디 있는 거냐면요. 이쪽에 보시면 Unified Skin이나 또는 Adaptive Skin에 보시면 예, Make Adaptive Skin 또는 예, Make Unified Skin 요겁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그 정도
여기 보면 아답티브 스킨의 프리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덴서티 값 얼마큼 부드럽게 보일 건지, 거치게 보일 건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폴리곤 형태로 편집을 이후에 다른 마야나 맥스 같은 걸로 할 경우에 염두에 두고 아주 기본적인 외형을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이렇게 만드셔도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또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야나 맥스에서 처음에 어떤 쉐입들을 만들 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브러시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G스피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들을 좀 처음에 초기 형태들을 만드시고 이걸 또 익스포트를 해서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익스포트를 해서 가져간 다음에 프리뷰 상태인데요. 메이크 아답터 스캔 해주면 이제 이게 이제 폴리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OBJ로 익스포트해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 상태로 좀 작업을 하고 나중에 수정을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 바로 G스피어 상태인 걸로 세이브 하셔도 되고요. 저장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작업하는 폴더가 있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G스피어 01께서 G툴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하게 접근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외에 아마 라이트박스 보시면 G툴로 만들기 예전에 G스피어를 만든 샘플들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에 좀 잘 안 보여서 이것도 G스피어 이거 불러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G스피어로 만든 것 같긴 한데요. 그런지 아닌지 저도 확실치 않아서 폴리곤이군요. G스피어는 아니고 폴리곤 인체 해부 자료였습니다. F 푸시고 컨트롤 N. 네. G스피어 데이터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좀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G스피어를 이용하면 아까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능들이 있죠. Alt를 누르면 딜리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모드와 그 다음에 무브 모드, 그렇죠? 스케일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X 하면 시메트리 해준 건데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프리뷰 아답티브 스킨 A 눌러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make를 하시면 이게 이제 폴리곤 메쉬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수정 계속 하시려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그냥 바로 A만 눌러서 프리뷰만 보시고 그냥 G스피어 상태로 G툴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 G스피어를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과정도 잠깐 봤는데요. 이거와 유사한 G스케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G스케치도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스케치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G스케치는요, 여기 툴 기능 중에 아래 보시면 G스케치라고 있습니다. G스케치라고 있고요. 시작은 G스케치 시작하지 않고 G스피어에서 시작합니다. G스피어를 선택하셔서요, 가운데 만들어 주겠습니다. Shift 누르고, 그렇고요. 에디트를 해서 다시 위치를
맞춰보고요. X 눌러서 X가 지금 위치가 이 시메트리니까 탑에서 보는 것 같은 뷰죠? 그래서 주고 다시 이렇게 돌려서 요 방향을 최대한 돌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메트리한 방향을 이렇게 좀 맞춰 놓은 상태에서 다시 여기 G 스케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G 스케치에서 보면 첫 번째 에디트 스케치 있죠?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에디트 스케치 하시면 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시메트리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거리값 여기 보면 미니멈 디스턴스 값인데요. 그냥 옵티마이즈 누르고 그냥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얘의 크기와 상관없이 화면에서 보이는 얘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브러쉬 크기 같이 똑같이 브러쉬인데 마치 2D 브러쉬라 2D 브러쉬처럼 느껴져서 생각하시고 이렇게 확대해서 볼 때는 이 안에서 예, 지금 브러쉬 크기만큼이라 이 정도 굵기인데요. 근데 뒤로 빠져나오면 브러쉬 크기가 그대로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디스피어가 좀 작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거를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죄송합니다. 에디트 스케치 한 다음에요. 네,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스케치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해서 그리면 작게 쓸 수가 있고 얘 자체를 브러쉬 크기를 조절한다기보다 뒤에 나오면 브러쉬 크기가 이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려진 브러쉬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감안하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N 주고요. 디스피어 그러신 다음에 Edit 보고요. X 눌러서 이 위치면 그렇죠? 시메트리 맞췄습니다. 그 상태에서 Edit 스케치 시메트리를 실제 쓰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크기를 Shift를 하게 되면 그 끝자락에서 바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그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이렇게 휘게 돼요. 그렇죠? 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좀 더 확대에 들어가서 좀 더 확대에 들어가면 좀 더 확대하면 예. 그래서 다양한 두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고요. 네, 더 맞춰서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 네, 손가락처럼 그리고 그 지스표처럼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작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스케일 조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되시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케치 버전인 거죠. 네, 지스피어인데 스케치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일 조정이 되니까요. 이것들을 이용하시면 지스피어를 좀 자연스럽게 쓰시게 되면 지스케치도
나름 재밌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잘 표현하면 마치 일러스트 그림 같은 느낌도 들고요. 손가락 같은 느낌이 딱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러프하게 이런 표현들도 가능하고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아답티브 스킨에서 예, 또 A 누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폴리곤 상태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분 더 그려주고 싶으시면 예, 더 그려주시면 되죠. 여기도 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스피언데 예, 지스케치라고 일로 예, 저장하겠습니다. G툴로 저장했고요. 나중에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어쨌든 G스피어와 G툴로 폴리곤 만들기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를 좀 살펴봤고요. G스케치는 굉장히 좀 거칠지만 G스피어의 특성들을 갖고 있으므로 그렇죠?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나름대로 재미를 느끼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네, 그래서 이 차이를 보시면요. G스피어는 프리뷰 볼 때 아답티브 스킨으로 보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G스케치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보면 프리뷰를 예, 같은 A이긴 한데 그 유니파이드 스킨으로 보시고 이쪽에서 메쉬를 만드는 걸로 유니파이드 스킨 메쉬로 만드는 걸로 여기에서 이제 메이크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아답티브 스킨에서 예, 메이크가 있고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해서 G스피어는 아답티브, G스케치는 유니파이드 스킨 예, 이렇게 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기능이 뭐가 있냐면 섀도우 박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어서 3D 프린팅을 하는 경우라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섀도우 박스를 만들어서 예, 마우스로 페인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예, 세 면에서 보았을 때 겹치는 오버랩되는 부분으로 예, 프로젝팅이 돼가지고 예, 일종의 서툴처럼 해서 예, 모양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예, 컴플렉스 스트럭처 쪽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면, 측면 또는 뒷면 이런 것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죠. 드문 게. 그런 오브젝트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 어쨌든 그런 섀도우 박스를 이용해서 복잡한 스트럭처들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랙트라고 해서요. 다른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일부 피부나 일부 표면 메쉬들의 면들을 가지고 추출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잠시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익스트랙트로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요. 내용 한 번 더 보시면, 네. 그 데모 헤드나 데모 오브젝트를 불러가지고요. 그거를 쉽게 말해서 그 소프트 메뉴에 가시면 소프트 메뉴에 가셔가지고 마스크를 만들 겁니다. 마스크. 네.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영역을 익스트랙트 하는 거예요. 마스크로 그 영역을 선택해서 익스트랙트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시브러시 가셔가지고 라이트박스로 오브젝트를 하나 한번 캐릭터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T 하고요. 퍼스펙트 꺼주고요. 그래서 준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를 소프트 가서 보시면요. 캐릭터 여기 보면 일종의 레이어처럼 되어 있어요. 레이어. 그렇죠? 레이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향을 끄고 그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지우고 할게요. 이 부분은 지우고 눈이 없어서 보기는 안 좋은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만 남겨놓고 이 상태에서 보신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면요.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크. 그 브러쉬 보면 포커 시프트하고 드로 사이즈가 있죠. 이거 좀 조절 좀 하셔야 돼요. 조금 줄여주고요. 포커 시프트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메트리한 상태고요. 여기서 마스크를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lt 누르면 이제 마스크 마이너스죠. 마스크를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Alt 누르시면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lt 누르고 지우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컨트롤 마이너스 해가지고 지우는 수밖에 없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좀 그리겠습니다. 눈 주위를 마치 마스크 모양 하듯이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코까지 하셔도 되고, 뭐 여러분 자유입니다. 나중에 해보실 때. 자, 이렇게 했고요. 사이드로 넘어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 상태로 쭉 내려가시면요. 이 소프트란 메뉴 아래쪽에 쭉 가시면 아래쪽에 익스트랙트가 있습니다. 익스트랙트 보이시죠? 예. 그래서 바로 익스트랙트 하시기 전에 옵션 보시면요. SMT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게 만들 건지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더블로 할 건지, 예, 한 면으로 할 건지. 예, 보통 이제 더블로 놓고 하시는 게 앞면과 뒷면 두께를 제대로 살려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thick 값은 0.02면 꽤 두껍습니다. 예, 0.01 정도 해도 예, 충분히 두께가 나올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extract 하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 굉장히 얇게 나온 거고요. 마음에 드시면 accept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예, 그냥 살짝 움직이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0. 마이너스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네, 0.0178 정도 해서 다시 extract, accept 하겠습니다. 이번엔 accept 하면 이렇게 떠요. 그리고 마스크 보시면 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러면 원래 거를 잠깐 끄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크 영역을 네, 바깥에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이렇게 이 상태 Alt 누르고 풀어주겠습니다. 네, 마스크는 다 풀었고요. 이렇게 해서 네, 필요한 모양들을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닙니다만 예, 익스트랙트를 이용해서 의외로 이제 지브러시에서는 익스트랙트를 이용해서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식 같은 거 만들 때 예, 그리고 사람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얇은 가죽으로 된 옷을 입는다든가 이것할 때 익스트랙트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악사리 같은 거 장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익스트랙트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 보셨고요. 날리겠습니다. 에디트 꺼주시고 컨트롤 N. 예, 그리고 이제 기본형들을 부른 거죠. 3D 메시드 기본형들 불러가지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쉐입을 변형시킨 다음에 예, 이것도 폴리 메시 3D로 메이크를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프리미티브 성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순수한 폴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는 기본형들 있죠? 이렇게. 네. 이 실린더 같은 경우 있죠? 실린더 3D 해서 에디트하고 순수한 폴리는 아직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드신 다음에 나중에 작업하신 다음에 기본형도 네, 손보신 다음에 메이크 폴리 3D로 해 주시고 나서 네, 나중에 제대로 된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거칠죠? 이것을 만약에 하려면 소프트에서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 그렇죠? 디바이드 해주면 이렇게 곱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위에다가 이렇게 예, 브러싱 작업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본형 불러서 하는 거 많이 보셨고요. 그래서 다 알려드리진 않았지만요. 기본적인 주로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해서 어떤
지브러시에서 모델 데이터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다만 지스피어나 지스케치 같은 경우 부분적으로 활용을 하면 실제 모델링 스타트할 때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러프하게 어떤 형태들을 만들 때 빨리빨리 접근해서 만들고 이거를 로우 폴드에서 넘기면 마이너 맥스에서 다시 좀 여전히 로우 해상도의 모델링이지만 수정을 좀 더 해서 다시 또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하이로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과정들도 원하시면 한번 파이프라인을 개인적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지브러시의 관한 내용들을 좀 인터페이스 부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브러쉬하고 부분인데요. 이런 거 말씀은 굳이 안 드렸어요. 왜냐면 다음번에 진행할 때 할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3D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중요한 건 G툴이라고 하는 거를 로드하고 세이브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지브러시 작업 진행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